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볼게요. 제 2일차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보시면 제가 좀 전에 이런 글을 좀 추가를 해놨어요. 어제는 안 했다가 이제 뭐 나중에 가면은 사실 이런 거 없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거긴 한데, 그래도 기본 개념적인 부분을 조금이라도 더 정리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추가를 했고요. 일단은 요거 한번 볼게요. 어제 우리가 기본 출력문 했었죠. 자, 이거 출력하면 여기 결과 뭐 나올지 예상되시죠? 결과 나오고 이 노란색 화살표가 어디에 위치하는지까지 예상이 다 되실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이 쌍따옴표 안에서 들어가 있는 애들은 그냥 문자 그대로 화면에 출력이 되고 있었죠, 콘솔에. 이게 어제 배웠던 가장 기초인데,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지금 출력문을 2줄 썼습니다. 이 2줄의 결과를 잠깐 예상해 보세요. 둘의 결과가 똑같이 나올까요? 자, 얘는 돌려보면 결과가 어때요? 같죠? 근데 분명히 얘네들은 다르겠죠? 하나는 일단 쓰여져 있는 것부터가 달라요. 하나는 쌍따옴표 안에 1, 2, 3이라고 하는 애가 들어가 있는 거고, 얘는 쌍따옴표 같은 거 없는 그냥 1, 2, 3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이거 결과를 예상해 보세요. 자, 예상을 하셨으면 결과를 보여드릴 테니까. 예상하신 결과가 이게 맞나요? 맞으신 분들은 잘 생각하신 거고, 틀렸다고 하더라도 이제 알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1, 2, 3, 4, 5, 6이 나왔죠. 이게 첫 번째 출력에 대한 결과잖아요. 그러면 이 출력문이 뱉어준 결과가 얘가 1, 2, 3, 4, 5, 6이 나온 거고요. 그 밑에 있는 얘가 579라고 하는 애가 나왔어요. 자, 좀 전에 이거 4, 5, 6 없이 그냥 이것까지만 봤을 때 얘네들은 같은 결과였죠. 화면, 콘솔 상에는 같은 결과로 나타났었어요. 근데 뭔가 추가됐더니 바로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대로 설명하기 전에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예상해보세요. 자, 예상을 하셨으면 돌려보고 예상한 결과가 이게 맞나요? 자, 얘가 왜 이렇게 출력 결과를 나타내는지 이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일단은 자바한테는요,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기본 자료형 타입, 데이터 타입이라고도 하고 자료형 타입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기본 자료형 타입이라고 하는 8가지 타입이 존재해요. 우리는 앞으로 오늘 배울 내용도 이 타입이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거고요. 앞으로 배워 나갈 건데, 자, 일단은 뭐 뭔지 모르겠어요. 타입 8가지나 있다는데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 하나씩 봐봅시다. 얘는 쌍따옴표 안에 1, 2, 3이라고 하는 애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이 결과로 출력된 1, 2, 3, 이 친구는요, 숫자예요, 문자예요? 예, 얘네는 문자입니다. 얘는 문자예요. 왜? 쌍따옴표에 감싸져 있으니까.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얘는요, 우리가 맨 처음에 쌍따옴표 없애고 한글 출력해봤고 알파벳 출력해봤고 둘 다 안 됐는데 얘는 됐죠.
얘는 왜 될까요? 네, 얘는 숫자라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둘의 출력된 결과는 둘 다 1, 2, 3, 1, 2, 3이었어요. 우리가 화면에서 봤을 때는 둘이 같죠? 컴퓨터는 얘를 같다고 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얘는 문자고 얘는 숫자니까 문자와 숫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차이를 우리가 이걸로 확인을 했던 거예요. 이거 결과 1, 2, 3, 4, 5, 6이었죠. 자, 상식적인 내용으로 좀 보겠습니다. 문자, 이거 뭐예요? 더하기죠. 문자 더하기 문자예요. 상식적으로만 볼게요. 이거 돼요? 상식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죠. 문자랑 문자를 더한다. 애초에 개념 자체가 없는 개념이잖아요. 그쵸? 근데 자바는 돼요. 어떻게 더하냐? 이 앞에 있는 문자랑 뒤에 있는 문자랑 더할 때 자바는요, 이거는 자바도 그렇고 모든 컴퓨터가 연산하는 과정인데요. 자, 이런 코드를 우리가 입력을 하면 얘를 런을 눌렀을 때 이 코드를 컴파일 해주는 애가 있고, 그 컴파일을 이 REPL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해준다고 했죠. 디테일하게는 모르셔도 되지만 그냥 간단하게. 자, 그러면 컴파일 과정이 일어나면 뭔가 이런 연산이, 이건 연산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사칙 연산, 뭐 산술 연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연산이 있을 때 컴퓨터는 일단 컴파일 전에 이 연산을 먼저 해요. 그럼 이 연산을 한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문자 더하기 문자는 그냥 이어 붙이기를 해줘요. 그래서 사실 우리 어제 자, 안녕하세요를 10개 할 때요,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고 또 하나의 방법이 더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 연산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왜? 문자 더하기 문자는 이어 붙여주니까. 그래서 얘가 1, 2, 3, 4, 5, 6이라고 연산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나서 얘를 실행한 결과로 얘가 나오는 거예요. 항상 연산이 먼저예요. 연산이 있으면 연산을 먼저 실행하고 그 결과를 그 자리에 그대로 남긴 다음에 그 남아있는 최종 결과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컴퓨터의 연산 과정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나중에 필요할 때 더 디테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문자 더하기 문자는 그냥 이어 붙여준다, 이렇게 이어 붙이기를 해준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얘는 아까 숫자였죠. 얘는 숫자고 얘는요 숫자겠죠. 숫자 더하기 숫자래요. 그럼 컴퓨터는 뭐부터 한다고요? 연산부터 하겠죠. 그러면 이걸 연산해서 1, 2, 3 더하기 4, 5, 6 그러면 579가 나오게 되고, 이 579를 출력하겠다 라고 한 이 코드를 컴파일해서 화면에 579라고 보여준 거예요. 자, 근데 아까 제가 이거 해봤죠. 이거는 결과가 같았죠. 둘 다 1, 2, 3, 4, 5, 6 이게 지금 아까 이거 실행했을 때 결과잖아요. 자, 얘는요 컴퓨터가 봤을 때 같다고 볼까요? 다르다고 볼까요? 좀 헷갈리죠 이제. 얘는 같아요. 왜 같은지 알려드릴게요. 자, 문자 더하기 숫자래요. 그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문자 더하기 문자도 말이 안 됐는데 갑자기 문자 더하기 숫자를 한대요. 이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안 되죠. 근데 아까 문자 더하기 문자 그것도 말이 안 되는데 자바는 된다고 했어요. 자,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자바는 이것도 말이 되게 해줘요. 이거는 다른 언어랑 자바랑 또 가지고 있는 약간 다른 점이에요. 다른 파이썬 같은 언어는 이게 안 돼요. 자바는 됩니다. 어떻게 되냐? 자, 지금 문자 1, 2, 3이라고 하는 애랑 숫자 4, 5, 6을 연산하겠다라고 했을 때 일단 얘를 딱 보면요, 얘는 문자고 숫자니까 둘이 일단 타입이 안 맞잖아요. 그죠? 이거를 뭐가 이해하기 쉬울까? 그냥 설명을 일단 드릴게요. 자, 문자랑 숫자랑 타입이 안 맞으니까 얘네들을 타입을 맞춰주면 사실 연산이 가능한 거거든요. 얘를 숫자로 바꾸든지 얘를 문자로 바꾸든지 하면
어쨌든 우리가 문자 더하기 문자 되는 거 확인했고 숫자 더하기 숫자 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둘 중에 얘가 숫자가 되면 숫자 더하기 숫자 연산을 할 거고 얘가 문자가 되면 문자 더하기 숫자를 얘가 문자가 되면 문자 더하기 문자를 해줄 거니까 그쵸? 우리가 그게 가능한 거는 확인을 미리 했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형태만 바뀌면 연산이 가능하다란 얘기예요. 근데 지금 형태를 어떻게 바꿔요 얘를? 우리 바꾸는 거 뭐 한 거 없죠? 얘는 자바가 자동으로요 숫자를 문자로 바꿔요. 문자 더하기 숫자 연산을 할 때 자바는 자기 스스로 본인이 그냥 자동으로 숫자를 문자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 456에 쌍따옴표가 붙어버려요. 자, 그러면 이 연산이 실행된 결과 가장 먼저 바꾼다 했죠. 이게 되는 거고요. 이건 문자 더하기 문자니까 합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 결과를 화면에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럼 밑에 있는 거 볼게요. 얘는 이제 순서가 반대죠. 456은 그대로고 앞에가 숫자고 뒤에가 문자예요. 문자 더하기 숫자를 하나 숫자 더하기 문자를 하나 결국 우리가 한쪽의 형태가 바뀌어야 되는 개념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냥 단순히 순서가 바뀐 것 뿐인데 자, 여기서도 그럼 얘는 숫자가 먼저 있으니까 문자를 숫자로 바꿔주지 않을까? 안타깝게도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자동으로 해주진 않아요. 우리가 임의로 나중에 배우고 나면 임의로 바꿔버릴 수는 있지만 자동으로 해주는 이런 기능은 없고요. 숫자를 또 문자로 바꿔버립니다. 얘는. 그러면 이 연산의 첫 번째 결과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이 결과 문자 더하기 문자가 돼버려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그럼 결국 같은 문자인 1, 2, 3, 4, 5, 6을 출력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최종적인 결과가 둘이 같죠. 둘 다 문자 1, 2, 3, 4, 5, 6이죠. 이러니까 여기서도 컴퓨터가 인식할 때 얘네들은 같은 값이다 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문자 더하기 문자, 문자 더하기 숫자, 숫자 더하기 숫자 이런 연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짚어봤어요. 아니다. 하나 남겨놓고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잠깐 메모장으로 가져와서 여기서 설명을 좀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 출력문 안에서 이루어졌던 연산들은 프린트 ln이건 프린트 f건 똑같아요. 그냥 자바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지금 그냥 ln으로 하고 있는 건 이게 가장 대중적인 출력문이니까 이걸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출력은 알만큼 알았어요. 자, 오늘은 변수라고 하는 애를 배워볼 거예요. 자, 이 변수는요 이제 모든 언어 공통입니다. 변수라고 하는 개념을 모든 언어가 다 갖고 있고요. 이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얘가 뭔지 잘 모르실 테니 간단하게 말씀드려보자면 잠깐 중학생 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즘에 초등학생 때 배우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가 중학교 들어가서 이제 미지수라고 하는 x, y, z 이런 개념들을 아마 배우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옛날에 과거에 이런 건 다 의무교육이니까 하셨을 텐데 자, 이거 무슨 뜻이었어요? 네, x는 5죠. 우리 미지수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x는 5. 그럼 이거는 x랑 5가 같다의 의미였죠. 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변수도 사실 이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비슷해요. 이 개념과 상당히 유사한 개념으로 우리가 배울 겁니다. 실제로 변수는 비슷한 개념이에요. 근데 똑같진 않아요. 안타깝게도 분명히 다른 점이 존재하고 그 다른 점 때문에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뭐 생각을 하거나 입으로 말을 하거나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수학에서는 그냥 x는 5라고 적어주면 이제부터 이 x는 5로서 활용이 되는 애였어요. 그쵸? 자, 근데 자바에서 이것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제 변수를 사용을 하려면 자, 지금 이 5라는 애는 문자예요, 숫자예요? 얘는 숫자죠. 문자가 아닌 이유는 뭐예요? 이거 없으니까. 이게 들어있으면 얘는 문자겠죠.
수학은 당연히 이런 개념이 없었겠지만 자바는 그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제 문자나 숫자나 이런 거 중요하다고 지금 방금 전에 하고 왔으니까 자 얘는 쌍따옴표 없으니 숫자예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자바 기본 자료형 타입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 번쯤 검색을 해보셔야 돼요. 이제 자, 이건 지금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화면 보셔도 돼요. 자, 검색을 했을 때 그냥 아무거나 보시면 됩니다. 다 똑같은 말 할 거예요. 얘는 나눠져 있네. 이거 말고 다른 걸로 보죠. 한 번에 좀 8가지가 정리되어 있는 것들 얘로 보겠습니다. 자 구글 치면 나오는 거고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 다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얘를 볼게요. 이거 기본 자료형 타입의 종류래요. 제가 8가지 있다고 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가지 맞죠? 자, 이 8가지가 존재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안에서 실제로 많이 쓰는 거는 이거랑 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8가지는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제가 언어 공부하면서 웬만하면 암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 잘 안 할 건데 이 8가지는 그냥 외워야 돼요. 만약에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너 자바 기본 자료형 타입 8가지 말해봐 하면은 그냥 바이트 쇼트 인트 롱 플롯 더블 캐릭터 불린 이게 나와야 돼요. 생각을 거치지 않고 나올 정도로 얘는 기본적으로 갖고 계셔야 되는 필수 지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 표를 보면 지금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아요. 여기 지금 숫자가 막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이거는 모르셔도 돼요. 자바 공부하실 때 얘는 전혀 모르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이것도 몰라도 돼요. 그럼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딱 이만큼밖에 없죠? 이 정도는 암기할 수 있죠? 이 8가지. 자, 바이트, 쇼츠, 인트, 롱, 플롯, 더블, 캐릭터, 불린이라고 불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단어 그대로 읽은 거고요. 얘만 좀 달라요. 얘만 캐릭터라고 읽었어요, 제가. 근데 어차피 많이 안 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4개가 정수형이래요. 여러분 정수 아시죠? 정수는 간단하게만 표현하면 음수, 양수, 그리고 0이에요. 그쵸? 정수.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실수. 얘는 뭐냐? 실수는 뭐예요? 모르셔도 돼요. 네, 실수는 소수점을 가지고 있는 수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정수는 실수인가요? 맞긴 해요. 실수 안에 정수가 들어갈걸요? 맞을 텐데? 자연수가 정수에 들어가듯이 네. 다 포함이 됩니다. 상관관계가 포함이 되긴 하는데 자바에서는 명확하게 구별 지어서 사용할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상관관계를 왜 말씀드렸냐면 이건 나중에 얘기가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나중에 가면은 이 타입으로 변수를 만들어 놓고 정수를 넣어도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정수 타입으로 변수를 만들어 놓고 이 실수 데이터를 넣으려고 하면 뭐라고 해요. 그런 게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린 건데 자, 정수, 실수 얘네 소수점 소수점을 가지고 있는 숫자, 실수 문자는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문자죠. 네, 그 문자입니다. 근데 우리 문자를 벌써 많이 써봤는데 왜 이거 잘 안 쓴다고 할까요? 얘는요 바이트가 여기 지금 몰라도 된다고는 했지만 여기 보시면 2거든요. 이거 숫자 2 바이트가 되게 작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문자 데이터를 다룰 때 이 캐릭터 타입으로 다루지 않고요 나중에 얘기가 나올 건데 스트링이라고 하는 이 타입으로 문자를 다 다룰 거예요. 실제로 얘를 가지고 문자를 다루는 경우는 손에 꼽아요. 거의 없습니다. 다 얘로 할 거예요. 스트링으로. 이 스트링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더 진도를 나가고 난 뒤에 한 번 더 말씀드릴 건데 얘는 기본 자료형 타입이 아니죠. 근데 기본 자료형 타입만큼 많이 써요. 그리고 이런 기본 자료형 타입을 벗어난 이런 타입들을 참조형 타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알아만 두세요. 지금은 그냥 이렇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 기억 못하셔도 상관 전혀 없습니다. 진행하는데 무리 없으니까. 자, 그리고 논리형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논리형, 이건 불린이라고도 하고 불리언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발음은 뭐 하기 나름인데 어쨌든 논리에 대한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수에 4개, 실수에 2개, 문자 하나, 논리 하나, 이렇게 총 8가지 기본 자료형 타입이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인트랑 불린이라고 했죠. 나머지는 잘 안 쓴다고 했어요. 자, 그것까지만 생각을 하시고 다시 메모장으로 와서, 자, 저는 이 미지수 x는 5라는 의미처럼 변수 x를 하나 만들 거고요. 그 변수에 5라는 값을 넣어 볼 거예요. 자, 이때 어떻게 하냐? 자바는 이렇게 씁니다. 자, 일단 수학에서 사용하던 미지수랑, 이건 이제 미지수, 얘랑 자바에서의 변수가 다른 점이 뭐예요? 지금 얘랑 다른 점, 인트라고 하는 뭔가가 하나 더 쓰였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미콜론 찍힌 거, 그렇죠? 이거 말고는 똑같잖아요, 가운데는. 그렇죠? 변수는 이렇게 만들어서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숫자 데이터를 넣을 거기 때문에 이 미지수 x가 5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현재 제가 만든 이 x라는 변수가 5라고 하는 숫자 데이터를 가지게끔 만들어주기 위해 우리는 타입 중에 누굴 썼어요? 인트를 사용한 겁니다. 좀 전에 봤던 거, 정수 넣을 수 있는 타입, 정수 타입으로 4가지나 있었는데 바이트, 쇼츠, 롱 안 쓰는 이유는 나중에 한 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고, 우리 인트를 그냥 무조건 인트 쓴다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 쓸 일 진짜, 얘네도 손에 꼽아요. 없어요. 그냥 숫자 데이터? 그럼 인트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인트는 구글에 검색을 하시면 얘는 정수형이라고 나와요. 근데 얘는 사실 풀네임이 있어요. 인티저라고 하는 풀네임이 있습니다. 같은 정수형이라는 뜻인데 이 인티저라고 하는 풀네임을 타입으로 압축시켜서 인트라고 해놓고 우리가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약에 변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숫자 데이터를 넣을 거예요. 근데 숫자가 소수가 없어요. 정수 데이터 넣을 거예요. 그럼 타입 뭘로 한다? 인트로 한다.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int x는 5라고 읽을 거예요. 근데 자바에서는 뭐 이런 개념이 있는데, 제가 한 줄에 써놨던 거를 2줄로 나눴죠. 자, 이거 수학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이거 그냥 x 하나 떨렁 써놓은 거죠. 이거 불가능이죠. 자바는 이게 가능해요. 이 세미콜론은 자바에서 내가 지금 현재 이 문맥을 여기서 끊겠다 라고 하는 코드를 딱 분리시키는 용도입니다. 항상 모든 코드 뒤에 찍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놓으면 얘는 뭐냐면 이거는 변수 선언이라고 해요. 딱 이만큼 하면 변수 선언이에요. 그리고 얘는 변수 초기화라는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툴을 사용하면서 에러나 이런 것들을, 영어로 나오는 에러를 읽다 보면 이 변수 선언에 관련된 에러가 나면요, 디클레어 어쩌고저쩌고 뭐라 하고요, 이 초기화에 관련된 에러가 나면 이니셜라이즈 어쩌고저쩌고 해요. 그래서 얘를 변수 선언, 변수 초기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번역한 걸 쓰는 거니까. 근데 실제로 얘는 변수 선언이고 얘는 초기화입니다. 이거를 한 번에 아까처럼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나눠서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아까처럼 한 번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럼 얘는 선언이에요, 초기화예요? 얘는 변수 선언과 초기화를 동시에 한 겁니다. 나눠서 할 수도 있고요, 한 번에 할 수도 있어요. 자,
일단 변수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린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자 보세요. 이건 변수 선언이라고 했죠. 우리가 생각하는 선언 어떤 의미예요? 난 뭔가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쓰겠다라고 발표하고 이런 거죠. 공표한 거죠. 딱 그 의미 맞아요. int x, x라는 변수를 만든 거예요. 앞으로 x라는 변수를 쓰려고 나는 변수를 x라고 쓸 거야 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 역할을 한 거고요. 그 x라는 변수에다가 5라고 하는 숫자 데이터를, 숫자 값을 넣겠다 라는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초기화는 이 변수의 값을 세팅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 자체가 좀 생소하지만 그냥 이 변수에 난 이 값을 세팅했다, 넣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주 중요한 거 하나 나와요. 자, 여기서 이거 보고 우리 x는 5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얘는 이렇게 읽어도 되긴 하지만 사실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얘를 읽어볼게요. int x 세미콜론, 이거 한 줄을 읽어보겠습니다. 얘는 x라는 변수를 만든다 라고 하면 되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앞에 하나가 더 붙어요. 오직 정수형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는 x라는 변수를 만든다. 변수를 선언하면 이거 한 줄이 머리에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여기서 오직 정수형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는 딱 이만큼, 이 블럭 씌워져 있는 이 문자가 의미하는 코드는 딱 이 int 세 글자예요. 이 int 세 글자 때문에 이 문장이 떠올라야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아까 기본 자료형 타입 봤죠? 여기서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int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이거 뭐라고 바뀌어야 돼요? 네, 논리형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는 이라고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변수의 타입, 이 앞에 오는 게 타입이라고 했죠? 자료형 타입. 이 타입에 따라서 뒤에 있는 이 변수에 들어갈 수 있는 값에 제한이 걸린 겁니다. 근데 이 제한은요, 뭐라 그래야 되지? 절대로 어길 수 없어요. 절대로. 무조건 지켜야만 해요. 이걸 어길 수 있는 경우는 아예 없습니다. 내가 여기다 불린 x 해놓고 논리형 데이터가 아닌 다른 데이터를 넣을 거야 라고 하면 애초에 자바에서 에러를 뱉어요.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변수를 선언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내가 넣을 데이터에 맞는 타입을 지정을 해야 된다. 변수 선언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 변수에 또 조금 추가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바에서 사용할 변수를 만들면요, 이 변수는 하나의 공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x라고 하는, 정수만 들어갈 수 있는 x라고 하는 빈 박스 하나를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이 박스에다가 값을 초기화를 통해 넣어줄 거고, 아니면 선언과 초기화를 동시에 해서 박스를 만들자마자 이러한 값을 넣을 수 있게 넣게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하나의 공간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얘 읽어볼게요. x라는 변수 공간에 5라는 값을 넣겠다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데, 자, 제가 넣겠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x는 5가 아니에요. 자바는요, 지금 수학에서는 이게 같다의 의미죠. 좌변과 우변이 서로 같다를 나타내잖아요. 근데 자바에서는 이 이퀄 마크 하나가 이거의 의미가 대입 연산자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대입은 어떤 뜻이에요? 네, 넣는 거죠. 그래서 넣겠다라고 한 겁니다.
이거는 같다라고 읽으면 안 돼요. 왜냐면 자바에서는 이게 같다의 의미예요. 다르죠? 좌변과 우변이 같다 할 때 쓸 수 있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얘를 가지고 x는 5, x는 5와 같다 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냥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고 여기서 혼동이 없다면 이렇게 표현하나 저렇게 표현하나 여러분들만 잘 알면 괜찮아요. 괜찮은데 처음 배울 때 확실하게 분리를 시켜놓고 배워야 나중에도 안 헷갈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줄로 나눴어요. 자, 그러면 이거 한 번에 한 거 얘를 읽어볼게요. 얘 뭐라고 읽어야 돼요? 오직 정수형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는 x라는 변수 공간을 만들고 5라는 것을 넣겠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자, 앞으로 우리 변수는 계속 만들 거고요. 계속 값을 바꿔가면서 사용을 할 거예요. 거기서 변수를 만들고 값을 넣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이거 혹은 이거 혹은 이거 머릿속에 계속 떠올리셔야 돼요.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개념이 추가될 거예요. 얘는 이제 이거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 묶은 거니까 얘 가지고 할게요. 여기다 해도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사용을 해도 결국 같은 개념이니까 얘는 잠깐 지우고. 자, 변수에서 엄청 중요한 내용이에요. 변수에는 오직 값이 하나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직 하나만, 하나의 데이터만 갖고 있을 수 있어요. 변수는. 그 말이 뭐냐면, 자, 여기서 지금 int x equal 5 했죠. 그러면 x라는 정수형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는 x라는 변수 하나 만들고 5라는 값을 넣겠다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밑에 코드에다가 int x는 3 했대요. 지금 뭐 한 거예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한 거죠. 잘 읽어주셨어요. 자, 얘랑 공간을 똑같은 이름으로 만들었죠. 자바는 이거 안 돼요. 근데 이게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같은 공간 내에서만 안 돼요. 이 같은 공간이라고 하는 건 그냥 간단하게 여기서 하나 보여드리죠. 지금 이 REPL 같은 툴은 사실 코드상의 문제가 있더라도 여기서 당장 에러를 보여주진 않아요. 실행을 해봐야 에러를 보여주는데, 자, 이게 된다면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얘가 만약에 된대요. 그럼 이거 지금 뭐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X 출력하겠다라고 했죠. 근데 우리가 아직 안 해보긴 했는데, 만약에 얘가 가능하다면 이 X는 얘를 생각해야 될지 얘를 생각해야 될지 모를 거예요. 사실 이거는 그냥 간단히 방정식만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그냥 수학의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x는 5래요. 근데 x는 또 3이래요. 이거 결과 뭐예요? x 5로 봐야 돼요? 3으로 봐야 돼요? 수학적으로만 보면 그냥 3으로 보면 되죠. 얘가 더 밑에 있으니까. 그쵸? 자바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조금 다릅니다. 자, 이렇게 똑같은, 지금 이게 타입 지정하고 변수 적었으니까 변수 선언한 거죠. 변수를 선언했는데 똑같은 이름의 변수를 또 선언할 수 없어요. 얘는 실행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죠. 이거는 주석 걸어놓고, 이거 자체만 돌려도 뭐라고 할 거예요. 뭐라고 하죠. 에러 나왔죠. 얘가 뭐라고 해요?
이거 완벽한 해석 필요 없다고 했어요. 뉘앙스만 알면 돼요.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변수 x는 이미 정의되었다. 어디에? 메인 메서드 안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러가 난 줄수가 네 번째 줄이죠. 여기네요. 여기까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줄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여기다가 x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화를 해놓고 너 지금 x라는 변수 또 만들었어. 이거 이미 있는 애야. 근데 여기 어디에가 있죠? 메인 메서드 안에라고 하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같은 공간 안에서 똑같은 이름의 변수를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메인 메서드를 벗어난, 지금 이 중괄호가 메인 메서드, 이건 이만큼이니까 여기를 벗어난 다른 곳에서 int x를 또 만든다면 그건 뭐라고 안 해요. 대신에 공간을 벗어나긴 했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두 개 했다. 그럼 당연히 뭐라고 하겠죠. 같은 공간에 두 개가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x라는 이름의 변수를 한번 만들어서 값을 넣어 놓으면요, 이 x는 값 못 바꿔요? 못 바꿀까요? 너무 그러면은 힘들지 않을까요? 프로그래밍 하나 하는데 변수가 정말 수없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그 변수들이 이름이 아예 중복이 안 되고 다시 선언도 못하면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개발자들한테? 자, 그래서 이 x라고 하는 애가, 이제 이걸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면 x라는 공간 만들어서 오라는 값을 넣겠다. 그리고 인트 타입인데 데이터 정수니까 문제가 없겠죠. 자, 이 상태에서 x를 출력을 하게 되면 지금 얘는 문자 x 아니죠? 숫자 x도 아니고요. 원래 이거 안 됐던 애죠. 근데 이제 결과가 나와요. 뭐가 나왔어요? 5가 나왔죠. 자, 우리가 x라는 공간에다가 뭘 넣었어요? 5 넣었죠. 잠깐만요. 새로 한 분이 들어오셔서. 자, x라는 공간에다가 5를 넣어놨어요. 근데 얘는 지금 그 공간 불렀죠. 그럼 공간이 갖고 있는 값, 아까 이 공간에 5 넣어놓은 건데 이 공간이 갖고 있는 값을 불러낸 거예요. 그래서 x가 5를 갖고 있으니까 5가 출력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거, 얘는 사용된 목적이 변수예요, 값이에요? 지금 말이 헷갈릴 수 있어요. 사용된 목적이 변수예요, 값이에요? 얘는 변수예요. 자, 얘는 사용된 목적이 변수예요, 값이에요? 값인 거예요. 자, 그러면 변수는 변수로서 활용이 될 때가 있는 거고 값으로서 활용이 될 때가 있는 건데, 이 두 활용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그걸 구분짓기가 어렵다면 그것도 너무 개발자한테 가혹하죠. 그래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자, 이건 다시 메모장으로 가서, 아니다, 여기서 해도 되겠다. 자, 변수를 선언할 때 무조건 변수예요. 변수를 선언한다라는 건 타입까지 지정을 해주는 거죠. 이건 변수 선언이에요. 선언할 때는 무조건 변수의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값을 담을 공간의 목적인 거죠. 여기까지는 공간의 목적. 그리고 값을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얘만 사용했죠. 이 변수 이름만. 여기가 변수 이름이거든요. x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 이름만 사용을 하잖아요. 이러면 무조건 값이에요. 자, 근데 이거 두 가지로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생겨요. 뭐냐면 이거 한번 결과 예상해 보실래요? 얘는 3이 나오게 됩니다. 자, 얘가 3이 나왔다라는 건 x라는 공간에 지금 값이 뭐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3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 3은 어디서 넣었어요? 여기서 넣었죠. 자, 볼게요. 이거랑 타입이 있고 없고 차이가 있죠. 제가 아까 변수 선언은
타입까지 적어주는 게 선언이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뭘까요? 얘는 선언이 아닙니다. 일단 선언 아니고요. 얘는 여기서 선언한 x라는 변수를 재활용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재활용입니다. 변수 x 만들어서 값을 넣었는데, 자, 공간이니까 5라는 값을 넣었는데 이 공간을 다시 불렀어요. 야, 너 일로 와봐 해놓고 5가 들어있는 애한테, 야, 너 나 이제 3 들어갈래, 3 넣고 싶어 한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뭐 있다고 했어요? 값이 하나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 상자에 5가 들어있던 건데 얘를 불러다 놓고, 야, 나 이제 3 쓰고 싶어, 너 3 좀 가져봐. 그래서 여기다가 3을 밀어 넣었습니다. 근데 얘가 값이 두 개가 공존한다면 얘는 5를 보여줘야 돼요, 3을 보여줘야 돼요? 모르겠죠? 두 개가 같이 있다면 판단을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막아놨습니다. 늦게 넣어진 값이, 그러니까 뒤에 들어온 값이 원래 있던 값을 덮어 씌워버려요. 그래서 변수는 오직 값을 몇 개? 한 개만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선언하고 새로 만든 변수가 아니라 원래 여기서 만들어진 변수 x라는 선언한 그 x를 재활용해서 다시 불러다 놓고 3이라는 값으로 덮어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x에는 3밖에 들어있지 않은 거죠. 원래 들어있던 5는 날라갔어요. 이미 사라졌어요. 자, 근데 여기 볼게요. 제가 아까 선언할 때는 무조건 변수라 그랬죠. 근데 얘는 선언 아니래네요. 그럼 얘가 변수예요, 값이에요? 얘가 값으로서 활용이 된 거라면 사실 지금 이 한 줄의 코드는 이거 하려는 거 아니에요? 이 x가 값으로서, 값의 목적으로서 활용이 된 거라면? 그럼 지금 이 말이잖아요. 근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언이고 자시고 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알면 돼요. 자, 이퀄 마크 대입 연산자의 좌변에 위치하면 무조건 변수예요. 변수의 목적으로 활용이 된 거예요. 근데 이퀄 마크 대입 연산자의 우변에 있으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좌변에 있으면이라고 했죠? 그럼 반대, 우변에 있으면 이 말이 아닙니다. 좌변에 있으면 무조건 변수인데 좌변에 있지 않으면 무조건 값이에요. 자, 이걸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가능해서 그래요. 자, 볼게요. 여기서 x 변수 공간 만들어서 5라는 값 넣었죠. 자, 얘 변수예요, 값이에요? 얘 변수죠. 이퀄 마크 좌변에 있잖아요, 그죠? 자, 얘 변수예요, 값이에요? 값인 거예요. 자, 이때 이 값은 얘를 가져옵니다. 변수는 다시 어떠한 값을 받아들일 공간이 되는 거고요. 값은 그 공간 안에 들어있는 실제 값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수의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것과 값의 목적으로 활용이 되는 거는 아예 좀 차이가 다릅니다. 차이가 커요. 여러분들이 항상 변수를 쓸 때 얘가 지금 변수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값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간단하게 요거 한번 예상해 볼까요? 여러분들 다 이제 이해하셨어요. 얘 변수였죠. 그럼 공간이잖아요. 여기다가 뭐 넣겠대요? x 플러스 3. x 근데 얘 변수예요, 값이에요? 값이죠. 5고 이 값 5였으니까 5고 플러스 3이래요. 숫자 연산 8이죠. 그러면 결국 x에 8 넣겠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돌려보면 8이 나와요. 자, 지금 변수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걸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해되실까요? 네, 그러면 이 정도 하고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8시 10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